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LG전자로 돌아왔습니다. LG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역시 백색 가전은 역시 LG. 그리고 또 뭐 있죠? 핸드폰은 LG. 네,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과 백색 가전이 기억납니다. 그런 LG전자를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LG전자 내년 목표가가 13만원이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드디어 핸드폰 산업을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LG전자 사야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로로 쭉 기면서 기릿이 좋아하는 차트죠. 기릿이 좋아하는 차트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오르지? 라고 다 봤더니 퍼가 20배. 그 다음에 올해 예정 퍼가 9배라고 합니다. 아, 올해 꽤나 성장을 했구나,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을 보시다시피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61조, 62조. 성장성은 거의 0%에 가까운 한 0. 몇 프로에서 1%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랐군요. 그 다음 영업이익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올라서 2017년보다 영업이익이 근 한 20%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작년에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완전 박살이 났군요, 당기순이익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당금이 있는데 정말 LG에 대해서 딱 하나 좋은 점을 지금 바로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750원을 지켰습니다. 뭐 750원 지킬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지만 위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완전 박살이 난 거 보이시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434%, 번 돈의 400% 이상을 배당으로 지출을 했다. 주주 친화적이긴 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올해 실적이 조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리포트가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LG전자 현재 목표가는 13만원, 6개월 목표 주가가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40%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95,000원인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봤더니 변하는 시장 2021년 재평가 진행 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럼 2021년에는 재평가를 한다고 했으면은 실적이 쫙쫙 올라가겠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 이상한데? 61, 62? 68, 70. 성장은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영업이익을 보면 27, 24. 작년 안 좋았으니까. 올해 32. 좋아. 내년에 또 32? 내후년은 33. 그렇게 큰 상승을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래서 퍼를 보면 예상퍼가 8.1, 10.7, 9.5로 네, 오히려 계속 퍼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퍼가 오히려 높아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럼 2021년에 뭐가 좋아지는 거지? 일단 컨센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봤더니, 자, 2021년 MC 사업의 변화를 기대. MC가 뭐죠? 유재석 같은 MC? 아닙니다. MC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변화를 기대를 한다는 거고, 최근 스마트폰 부분의 조직 개편으로 2021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판매가 부진할 경우 스마트폰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답니다.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선호 브랜드의 고착화로 LG전자의 마켓시어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 말은 핸드폰 하면 뭐죠? 네, 삼성 그리고 애플, 이 두 개가 럭셔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이죠. 하지만 LG전자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LG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또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고가 브랜드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인식은 저가 아니야? 저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LG전자는 삼성이랑 애플이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격대나 그런 원하는 거는 럭셔리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중저가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적자를 냈죠. 이런 스마트폰 산업에서. 그래서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만 없으면 지금보다 한 1.5%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1.5%가 아니라 1.5배. 네, 2021년 주당 순위 기준으로 LG전자는 퍼가 10배, PBR이 0.9배라서 다른 IT 기업에 대비해서 좀 낮다. 그래서 이걸 좀 올라가면은 이제 한 4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적어주셨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 정말 어지럽죠.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오른쪽 아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부분이랑 MC 스마트폰 부분이랑 VS가 이 요즘
뜨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살짝 될 것 같습니다. MC와 VS를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2019년, 2020년, 2021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있는 게 MC와 VS죠. 나머지는 다 준수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5.9, 올해 같은 경우는 7.3, 10.7, 7.6, 1.9, 7.5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MC와 VS는 자동차 전장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S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MC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올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4.5%,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마이너스 6.9%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LG는 스마트폰을 접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 부분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 거기에 더해서 추가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 3분기의 영업이익이, 이거는 백색가전이죠. H&A는 백색가전이 영업이익이 전체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HE 같은 경우에는 30%, HE는 그 T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영업이익이 110%를 달성했어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업이익은 합은 1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MC가 마이너스 23%, VS가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적자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LG전자라서 주가도 안 좋고, 여기 보시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그나마 H&A가 좀 높고, 이 TV 산업 이 두 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지, 여기에 나머지 3등, 4등인 MC와 VS가 안 좋았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제시를 주셨고요. 자, 저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산업은 다 좋았다 확인을 하셨죠. 자, 그리고 MC 스마트폰 산업이 비중 축소가 될 가능성, 적자가 축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손을 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것저것 도전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니까요. 그 다음 VS 자동차 부품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고성장을 하는 섹터라고 해요. 그래서 왜 고성장? 자동차 부품이 왜? 라고 하고 봤더니 LG전자에서 하는 그 자동차 부품은 텔레매틱스 시장 성장이 형성되고, 텔레매틱스가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 연계가 돼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것저것 연결하는 차세대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자동차는 다 우리가 조작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텔레매틱스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 정도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높은 거죠. 전 세계에서 20%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네요. LG전자 주가 할인 요인 탈피, 목표가 12만원, 전장 부품 사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 시동거는 LG전자 PBR 현재 0.8배 너무 저평가야.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의 적자 규모 축소로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 기대감이 높다. PBR 0.8배 LG전자 같은 가치주 담아볼까?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증의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스마트폰의 이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가 북미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보시면은 한때 14% 정도까지 왔지만 지금 이제 다시 10%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져서 한때는 10%가 넘는 시절이 있었네요. 2008년.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돼서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위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것도 발행을 하네요. ESG 평가 등급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ESG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길이 채널을 많이 보셨다면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요즘은 이제 ESG 투자가 유명합니다. ESG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국민들의 생활에, 전 세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평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말로 딱 풀어내면 착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이 몇 등급이니? 라고 했더니 B+를 맞아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ESG 이거 뭐 안 좋으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국민연금에서 ESG의 등급이 낮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 이 LG전자에도 국민연금의 지배가, 주주가 한 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 그런 물량이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이제 15조에 달하는 거기서 1.5조가 빠져나간다면은 주가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G는 어쩔 수 없이, 누구든 하기 싫죠. 이런 거 하려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기부도 해야 되고,
환경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는 어쨌든 현재 B 플러스를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랑 A 플러스랑 A도 존재를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리고 LG전자 차트를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봉입니다. LG전자 주봉을 보면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거의 5년간 내려왔다가 이제 5년간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일까요? 상승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파란 선을 보시면 이제 거의 역사적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다. 스마트폰을 이제 좀 축소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주황색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살구색 라인이 지금 현재 위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빨간색. 제 목표가입니다. 빨간색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그 리포트는 13만원이었죠. 13만원은 되게 높은 목표가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빨간색 정도를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사냐? 자, 일봉을 보자면은 그냥 빨간색에서 현재 지금 쌍봉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RSI를 보시면은 과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만약 제가 들고 있었다면은 저는 그냥 반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반은 매도했다가 다시 파란색 라인인 88,000원 그 정도 라인이 오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하고 있고 88,000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는 약간 보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자, 그 이유 마지막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 보셨죠? 하지만 그것을 이미 반영한 주가입니다. 다시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일봉을 보시면은 코로나 전 단계보다 거의 몇 프로일까요? 한 20-30% 이상은 더 크게 오른 모습이고, 완벽하게 V자 반등을 해낸 모습.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주가는 내년의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포트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가격이죠. 자, 그래서 좋다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영한 주가,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를 아예 갈아엎던지 아웃퍼폼을 하던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 시발점이 생긴다면은 바로 그 상소문 폰이라고 하죠. 롤러블 폰. 그 부분이 나오면은 한번 새로운 프리미엄의 시장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 아까 자동차 부품 사업은 아직도 적자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상승 목표까지 제 기준 2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야, 이게 아무리 잘 돼도 20%인데 먹을 파이가 너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산을 하고 있으면은 중간까지 올라온 거죠.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계속 올라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은 개선이 되었지만 내년도 제자리란 걸 아까 확인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살짝 뒷걸음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매우 추천하는 저 기릿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 모르죠. 제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확실한 걸. 실적과 주가가 100% 동행하진 않으니까 단순 의견이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기보유자분들은 저였으면 반을 팔았다. 하지만 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신규는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